예, 국내 태양광 산업의 미래 전략을 발표해드릴 SDX 솔라의 최진수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조금 졸리기도 해서 특히 그 카메라맨들이 좀 졸릴까 싶어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양광 산업은 정말 추락입니다. 추락. 그런데 왜 이런 추락이 됐을까? 모든 사람들은 뭐 유럽이 뭐 경기가 그래서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추락의 이유는 심플합니다. 뭐냐? 바로 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느 산업이든 간에 수요 대비 공급을 2배로 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2배로 공급 가격을 하니까 추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무식하게 공급 가격이 2배로 됐을까? 그거는 또 해답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보시면은 이 세계 탑 10의 솔라셀 업체들이 무진장하게 투자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투자를 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기술 배려였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기술의 제일 탑이라고 봤을 때 그 밑에 아몰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LCD, LED,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의 기술 배려는 거짓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자금만 있으면은 무조건 이 사업에 끼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국가가 중국이었고 국가에서 많은 수조의 돈을 풀어서 무조건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참혹한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이런 산업의 미래는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누구라도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냐? 그러면 누구라도 동의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미래에 분명히 동력 산업이다. 하는 데서 부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보면은 우리 그리페리들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화석 연료 발전 단가하고 태양광 발전 이 단가가 같아질 때가 언제냐? 벌써로 일본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은 이 시기가 벌써로 왔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 전기값이 워낙 싸서 2020년 돼도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도 그래도 세계에서는 이미 벌써로 그리페리티 오고 특히 일본 같은 데도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로 보시면은 많은 나라들이 계속 이제 그리페리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 이 태양광 산업은 그러면 미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이거를 커버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그 해답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가 그 해답을 메모리 반도체와 솔라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7차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라가 제일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마치 기관같이 투자를 하면 이런 다운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태양광도 분명한 사이클 경기입니다. 메모리가 지금 7차에 도입하듯이 이 태양광은 이제 1차에 처음으로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1차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먼저 자금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몰락합니다. 왜? 이거는 다운턴에는 돈을 쌓아놓고 돈 가지고 커버해야 되는데 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먼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사이클에서 어떤 현상이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의 1의 업체가 망하고 또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한 80년 말에 디램 회사 모습 강한데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합니다. 지금 이제는 누가 살아남느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먼저 이 체인 중에서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 거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국에 역시 강점이 있는 거죠. OCI가 세계 1등의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지금 생산 중됐지만도 또 2인 GCS가 세계 중국 업체로서 세계 4위의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살아남는 거냐? 지금 벌써로 키로당 20% 깨어졌습니다. 그럼 지면서 공법, 지금까지 끌어왔던 지면서 공법에서는 분명 OCI가 강점이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지면서 공법 아닌 새로운 공법,
20불 언대의 공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은 그런 기존 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업체로서는 절대 새로운 돈의 투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하든 효율해서 캐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에 도전을 이 기술이 한국 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비 업체들 오죠. 이 설비를 만든 업체에서는 우리가 훨씬 지금 중국보다는 설비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설비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조금 웃기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솔라는 6인치이죠. 6인치. 여러분들 뭐 갤럭시 노트보다 조금 큰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이 한 소자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어떠냐? 1발 1cm, 10인치 1발 1cm라는 그 작은데 칩이 10억 개 들어있어요. 제가 미스타이핑 칠지만도 이 메탈 라인이 80 마이크로서 8만 나노죠. 그런데 벌써로 메모리는 30, 20 나노급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하고 솔라셀 장비가 같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먼지가 파티클에 하나만 떨어지면 반도체는 죽지만도 솔라셀은 파티클 왕창 떨어져도 안 죽어요. 효율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런데도 디자인 누르는 개념도 없죠. 왜? 포토 공정이 없으니까. 그런 장비하고 반도체 장비가 같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장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쌓아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안 죽어야 되는 거죠. 가동이 높게. 그거 우리나라 장치업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괜히 비싸게 만들어 비싸게 팔려고 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빨리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만이 세상을 다시 솔라의 설비를 장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 업체죠. 셀 업체는 우리 한국에 너무 강점이죠. 왜? 메모리 1위국이기 때문에 기술에 이거 메모리 기술 전문화 시키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자, 셀 회사인데 묻습니다. 너가 왜 죽니? 왜 힘들어? 중국의 저가 셀 때문에 죽겠다. 저가 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저품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은연중에 들으면은 우리는 고품질을 의미하죠. 그런데 고품질이라면 고품질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실내에서 나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 셀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메모리 보면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스팟 시장에 가는 거 고정 거래소는 가격이 다르죠. 왜? 스팟 시장에 가는 게 주로 대만에서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5% 쓰죠. 이거는 팔고 나면 노 개런티, 로 리턴입니다. 그런데 고정 거래소에 파는 거는 뭐 HP나 델이나 애플이나 인텔에 파는 거는 문제 생기면은 칩값 일부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값 100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같이 받으면 되겠어요? 절대 가격 같이 안 받죠. 더 많이 받죠. 이렇게 가격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중국의 저가라면 우리 고가라면 고가답게 정말 보여주고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 때려 여차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 고신뢰성 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 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온 임플란트 하든지 아니면 포토 해칭에 대한 뭐 콘택이라든지 고리 공정 이거 뭐 반도체에서 늘 쓰는 공정이죠. 이거 집에가 21% 23%를 빨리 만들어가 그런 시대를 만들고 지금 이제 PIP 프리셀 왜냐하면 내년 같으면 이제 PIP 프리셀은 20%가 이제 주력이지만도 이런 셀 뭐 한국에는 쉽게 만들잖아요. 중국 사람 만들기 힘들어도 이런 거를 빨리빨리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중국 때 자꾸만 안중국으로 만들지 말고 고가 때 저가로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셀도 팔 때 뭐냐 그러면 태양광 시공업체는 싼 거 사가지고 중국 셀을 사가지고 모듈 사가지고 싼 거 사가 싼 거 하는 게 일이 많이 납니까? 그건 무조건 중국산 쓰는 거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 한 사람한테는 이거 우리 거 써주는 거죠. 왜? 20년에서 25년 발전하는데 이거 중간에 탈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벌어질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은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셀 모듈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참고로 그 수요 공급이 언제쯤 되면은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공급이 반쯤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 언제쯤 깨지느냐? 가만 놔두면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4분기쯤 되면 이제 수급이 밸런스 되는데, 그럼 그걸 의도적으로 좀 더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매물식으로 512매 1기매 2기 같이 저 택을 의도적으로 메이저들이 바꿔버립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기술 없는 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 그러면 셀도 이 뭐냐 모듈도 이제 18.5 지금 250이 상반기 올리 상반기인데 내년에 뭐 19%짜 260짜리 의도적으로 확 요번 하반기 돌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18.5 이하의 생산 기반들이 저게 빨리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붕괴를 시켜 가지고 땡길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왜? 한국의 캐파 그 정도까지 주도할 만큼은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국 쪽에서 이쪽 쪽으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좀 수급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빨리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아까 전에 지경부에서 우리 솔라 업계를 제2의 반도체를 만들자. 맞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도체 기술위원회에서 고효율 고실리콘 셀을 만들고, 그래서 또 최고의 가격 최저 효율을 가진 설비 만들면 지금 1차 사이클, 2차 사이클 어렵습니다. 3차 사이클 삼성이 이 세상에서 등장시키는 데가 삼성 반도체가 하는 건 3차 사이클 이후입니다. 그만큼 기술 배려가 올라가야지 우리 엔지니어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도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이클까지 어쩌면은 한국이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3차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술 배려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솔라도 바로 한국 업체가 잡기 때문에 혹시 솔라에 관여하시는 분들 힘내고 끝까지 살아남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